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38분 46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제뉴스 속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 해부해보는 코너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만나볼 인물은 누굴지 먼저 관련 이슈 듣고 오겠습니다. 영국을 이끌 차기 총리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난 6월 시작된 보수당의 당대표 경선은 영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고 내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뒤를 과연 누가 잇게 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입니다.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찬성으로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세계의 왕이 되는 게 꿈이라던 보리스 존슨. 그는 과연 영국의 신임 총리가 되어 본인이 불붙였던 브렉시트의 마무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에서 나눠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 차기 영국 총리로 가장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입니다. 자, 이 영국 총리 선출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건 우편 투표의 그 마감 때문에 그렇죠. 네. 16만 명의 보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대표 경선 우편 투표가 오늘 22일 날 마감됩니다. 투표 결과를 토대로 보수당은 23일 오전 신임 당대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신임 보수당 대표는 바로 이 테레사 메이 총리의 그 영국 총리직을 자동 이제 승계하게 되는 거죠. 보수당은 지난달 10일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면서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그 투표를 실시했어요. 예. 당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1위, 제레미 헌트 현 외무장관이 2위. 이렇게 이제 두 사람으로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네. 현지 여론 전문가들은 존슨이 당원 투표에서도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무난히 당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보리스 존슨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보리스 캠프 측에서 벌써부터 사실 당선이 이미 확정된 것도 아닌데 취임 100일 계획도 세우고 뭐 내각 인사도 조정 중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던데요. 당 대표에 오르자마자 총리에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리스 캠프 측에서는 우선 만일에 브렉시트로 이제 갈 경우에 네. 그 충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공격적인 감세 조치, 인지세 감면, 규제 철폐 등의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매해 10월에서 11월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일정도 9월로 앞당겨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리스 측에서는 누구에게도 장관 자리를 제의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밝히지만 구체적인 하마평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뭐 어찌됐건 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도 자신감에 넘쳐 있어 보이긴 합니다. TV 토론회에도 혼자 불참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보리스 존슨의 별칭이 영국판 트럼프라고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건가요? 우선 둘 다 부잣집 아들들이죠. 존슨은 3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증조부가 터키 오스만 제국의 내무장관을 지낸 터키계 언론인 출신입니다. 예. 그 외조부는 유럽인권위원회 의장을 지냈고요. 아버지 스탠리 존슨은 유럽의 의원을 지낸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화가이자 러시아계 유대인의 손녀이기도 하고요. 본인 존슨은 명문 기숙학교인 이튼 칼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죠. 네.
그런데 트럼프하고 또 유사점은 여성 필력이 대단해요. 또 망언. 충동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있고. 네네. 뭐 사생활이긴 하지만 두 번의 이혼이 있고 다양한 여성들과의 연문설이 끊이지 않고요. 또 혼외 성생활이 그 언론에 공개돼서 또 영국 정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고요. 네. 또 망언과 관련해서는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을 우체통, 은행 강도처럼 보인다고 또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 방문길에서는 식민지 시절을 연상시키는 또 시를 읊고 다녀서 주위에 알리기도 했고, 주위에서 이렇게 말리기도 했고요. 네. 여성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는 차별 발언도 했고, 또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는 케냐인의 피가 흐른다고 비꼬기도 했고요. 성격 그 자체가 이렇게 너무 충동적이다 보니까 네. 영국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면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어떤 그런 욕망? 뭐랄까? 네. 뭐 이런 것을 트럼프처럼 존슨 역시 대신해 주는 셈인 거죠. 아, 그렇군요. 왜 영국판 트럼프라고 불리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쾌활하고 또 뭐 따분한 걸 참지 못하는 유형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외모가 헝클어진 머리와 직설적인 언변으로 유명하죠. 그 솔직한 영국인의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에요. 더벅머리에 매낭을 맨 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 이게 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정치인 같지 않은 동네 아저씨 이미지죠. 그래서 존슨보다 보리스라고 불렸다고 해요. 네. 그 상류층의 자기심을 가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연출된 결과물이라는 그 분석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소탈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로 어필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영국을 부를 때 뭐 신사의 나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리스 존슨은 영국에서 가장 신사답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브렉시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 국민들이 사실은 그 브렉시트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스가 브렉시트를 마무리 지어줄 인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끝내고 피로감을 해소해줄 인물로 보리스보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거죠. 네. 이 브렉시트 때문에 외무장관 자리도 박차고 나왔다면서요? 예, 보리스 존슨은 원래 그 EU로부터 통제권, 사법권의 완전 탈환을 요구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 왔거든요. 네, 강경파죠. 예, 강경파죠. 네. 그래서 EU와 재협상이 안 되면 아무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 노딜 브렉시트만이 해답이라고 강경한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러나 그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추진 과정에서 EU 탈퇴 후에도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을 수 있도록 소프트 브렉시트를 내세워왔어요. 그래서 이에 보리스는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장관직을 사퇴했죠. 네. 그래서 보리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EU가 영국 헌법에 자살 폭탄 조끼를 입혀놓고 그 EU가 기폭 장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이협에 EU가 노출시키고 있다. 그런 굴욕적인 처사를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보리스의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에 앉았을 때 브렉시트가 과연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도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리스 존슨 본인은 노딜을 감수하더라도 10월 말에 반드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뭐 EU와의 재협상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아일랜드는 물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 정부의 그 인사들이
지금 존슨 측과 접촉을 하며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해요. 네.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이 끝내 노들 브렉시트를 강행하게 된다면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네. 또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노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이걸로 이제 그 때문에 내부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어요. 보수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존슨 후보가 네. 그러니까 존슨이 노들 브렉시트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개입을 좀 요청해달라.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보리스가 아무리 브렉시트 강경파라고 하지만 총리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에 비견되는 기분파 정치인이라서 보리스에겐 이 브렉시트가 사실 그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구호일 수 있거든요. 이미 이제 목적은 달성된 셈이죠. 총리가 그럴 되면. 수도 있겠네요.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앞서 저희가 이 보리스의 별칭을 영국판 트럼프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 그렇다면 트럼프와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을 대놓고 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고요. 네, 트럼프는 사실 대놓고 존슨에 대해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다. 또 한편은 또 존슨에 대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린 그 특별한 다른 종류의 남자다. 나도 같은 종류의 남자다. 네. 이렇게 동지감을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존슨의 총리 취임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인 거죠. 또 이에 반해서 퇴임을 앞둔 테레사 메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브렉시트를 형편없이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메이 총리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 이 비판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야 이렇게 뭐 좋은 관계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막상 총리직에 오른 이후에도 과연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 이 부분은 사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과거에 부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도 역시 카메론 전 총리라든가 우파 네. 총리들이 영국이 미국의 푸들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줬거든요. 이라크 전쟁, 어떤 동조한다거나. 네. 보리스 역시 앞으로 이란 문제라든가 또 중남미의 미국의 개입이라든가 또 기타 이런 군사뿐만 아니라 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트럼프의 공감이 되는 그런 정책이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어떻게 정치계에 입문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언론에 종사를 하다가 정치계에 입문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리스 존슨도 기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 첫 직업은 영국 컨설팅 업체인 LEK 컨설팅에 입사했어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때려치웠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의 길에 들어섰는데 1987년 더타임스 수석 기자로 있을 당시에 인용을 조작했다가 바로 해고당했고요. 이후에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브뤼셀 특파원과 정치 칼럼니스트로 13년간 일을 했습니다. 예. 존슨은 워낙 대학 시절에서부터 언론과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당시에는 풍자 잡지를 출간해서 나름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 네. 자, 오늘은 뭐 영국의 신임 총리로 현재 굉장히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벌써 이 존슨이 얼마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직 자리에 앉는 게 확실시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뭐 이미 그렇죠. 이미 이렇게 지지율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높죠. 하지만 만일에 존슨이 10월 말 노델 브렉시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할 경우 보수당 내 반대파와 야당이
이 부결시키면 존슨이 추진하는 그 브렉시트 안을 부결시키면 총선이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기 총선이 치러질지 그 선거에서 또 패배해가지고 네. 또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친 그 총리가 될지 그것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대 여론도 있고 이미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네. 적당한 이런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총리 투표 결과가 또 확실하게 나오는 시점이 내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임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